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 구독자 수 100명 넘겼어요. 제가 지금 영상 켜기 전에 이제 114명이었다가 지금 손님이 전화가 와서 전화 한 통 받고 다시 보니까 이제 115명이 됐더라고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막 빠른 속도는 아닌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도 못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좁은 부동산 업 중에서도 정말 영역이 적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남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 너무 작고 소중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정신없이 바쁘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뿅뿅 구독자 수가 한 명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가족도 잘 안 봐주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관심 분야가 다르고 이러니까 보기가 좀 힘들대요. 재미도 없고. 근데도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영상도 좀 빨리빨리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우리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과 스트레스 이 질문 정말 저는 많이 받았어요. 블로그 보면은 항상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초보 공인중개사분들,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영업이 처음이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비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금 여유와 유연성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분란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는 있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블로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상대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오면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드렸어요. 저도 아직 그 방법은 알지는 못했다. 나중에 방법을 알게 되면 제가 댓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훨씬 나아집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저는 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에요. 빡세게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주변 소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일하는데 힘을 좀 빼야 된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부동산 20, 30년 하셨거나 부동산을 평생 했던 분들이 저에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을 그렇게 파이팅하게 하면은 오래 못 간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같은 시기에 같이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너무 의욕 넘치게 파이팅하게 쉬는 날 없이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이 업 징글징글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라고 해서 그만두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20, 30년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여유롭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접어놓고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너무 부당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이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조언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겨우 5년 차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처음에 정말 힘들죠. 이 사람과의 사람 부딪히는 게 이게 겪다 보면요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요. 예전 같았으면은 하루 종일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다음날에도 울적하고 번아웃이 오고 이럴 일이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굳은 살이 생긴 다음에는 2-3시간 뒤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요. 바빠서.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계속 덮어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인을 모를 화가 막 치솟아 오르고 해서 저는 솔직히 요즘 명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을 뛰거나 운동장을 뛰지 못하는 날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헬스장이나 가지는 못하니까 제가 명상을 하면서 저 안에 이제 분노를 좀 직접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또 제가 명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 스스로 좀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특히 사람을 상대하고 돈을 조율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비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버티고 견디다 보면은 그 일이 똑같이 데미지가 받지 않고 굳은 살이 생겨서 무뎌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혈압이 막 땡겨가지고 나 정말 쓰러질 것 같아 이렇다가도 좀 슬픈 얘기인데 이런 일이 계속 면역이 생기다 보면은 조금 쉽게 지나갑니다. 저도 지금 아직 5년 차인데 아직도 상처를 많이 받긴 하는데 초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눈물이 마른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눈물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정말 막 계속 엉엉엉엉 울고 자기 전에 막 베개 다 적시고 울고 이랬다면 지금은 좀 눈물이 마른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일을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반 정도 와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버텨요. 화이팅!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지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정말 종교에 나오는 말까지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죽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아서 실천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다친 마음을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너무 화가 나요. 막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일상적인 화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참았던 것들이 막 화가 막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쳤으면은 일을 치워서 그걸 미뤄두지 마시고 마음을 치유를 해주세요. 적정 시간, 휴식의 시간을 좀 주시고요. 내가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마음을 많이 다쳤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회복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에 있는 계약 하나를 더 하려고 했다가 정말 지쳐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친 만큼 좀 마음도 우쭈쭈 해주고 고생했다 라고 스스로 좀 다독여주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과 생활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정말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쓰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는 날에는 손님들이 아침 문의 전화로 문을 떠서 이제 11시, 12시까지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해서 몸은 퇴근을 했는데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그때 전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받네? 손님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관리실 번호 뭐예요? 이런 거를 막 12시에 전화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 같은 경우에는 여자다 보니까 새벽에도 그렇게 남자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퇴근을 했는데도 정말 365일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손님이 전화가 들어왔어요. 물론 새벽 3시에 들어오는 전화는 안 받지만 저는 잠이 깼어요. 그럼 또 화가 나요. 그러면 기분이 언짢아요. 근데 얼굴을 봐야 되는 손님이니까 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과 생활을 꼭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일상과 일을 꼭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신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 되는 계약과 안 되는 손님의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집을 많이 보여주고 내가 진짜 건물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내가 안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실 거예요. 원래 이제 계약이 될 매물들은 한두 번에 계약이 된다고, 물론 아닌 것들도 있죠. 이상하게 진행이 안 되는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다 성사가 됐다가 파토가 나는 계약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초반에 진짜 많이 상처받거든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약서 쓰고 나서도 잔금까지 완성된 중개와 내가 계약서 쓰고 파토 난 중개 똑같이 에너지 소비가 동일해요. 그리고 이렇게 파토 나려고 위태롭게 이런 계약들이 실제로 이제 깔끔하게 넘어가는 계약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양쪽 조율하는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잘 안 되긴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나를 지키세요. 굳이 안 될 계약에 목매달아서 더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 계약은 그냥 안 될 거였다라고 하고 보내주세요. 손님들 말에도 너무 많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막 집 팔아달라고 할 때는 매일 와서 막 손 붙잡고 얘기하세요. 우리 집 좀 팔아달라고. 아가씨, 우리 집 좀 신경 좀 써달라고 하시다가 집 팔렸어요. 제가 팔아드렸어요. 팔아드렸고 이제 갑자기 또 상승장이 왔어요. 막 급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를 때 와서 그 서명하면 막 툭툭 던지시고 이러면 또 사람인 이상 상처를 받거든요. 분명히 내가 뭐 어떻게 뺏어서 판 것도 아니고 팔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팔아드린 건 가격도 본인이 책정을 하신 거고 막 억울해요. 이런 감정이 있어요. 나한테 대체 왜 그래?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줬는데 막 집어 던지고 있고 나도 기분 안 좋고 일은 일대로 하고 욕도 같이 먹고 이런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들은 다양하고 저분은 지금 그래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툴툴 털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취미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버티실 수 있어요. 나의 일적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해요. 스트레스 관리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야 오래 가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슬픔이나 화남, 빡침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기분 전환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취미생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같은 거는 하면은 이제 후련하니까 마음에 좀 쌓인 앙금 같은 것도 털어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와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 이 얘기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가장 이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 간단간단하게 해봤고요. 일단 어떤 일을 하면은 한 10년이 되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막 물어봤어요. 저도 초반에 어떻게 하면은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막 이렇게 소장님들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10년만 버티면 된다고. 10년만 버티면 전문가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지금 이제 반 왔고요. 5년 버텼고 제가 5년 더 버텨보고
정말 10년이 되면은 이제 손님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나 이제 사람들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코웃음 치면서 넘겨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그때 또 영상을 촬영을 해볼게요. 유튜브를 계속 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이거를 견디고 내가 단단해지고 굳은 살이 생기면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쭉 해야 될 일이니까 얼른 단단해지시고 마음 꽉 잡으시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10분 중에 9분은 정말 다 좋은 손님이시고, 제가 또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케이스도 많고, 물론 이제 좋은 손님들은 마음이 훈훈해지는 정도지만 힘든 손님들의 그 데미지가 너무 커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일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손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정말 힘내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버티면은 괜찮습니다.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도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꼭 이겨낼 거예요. 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와 스트레스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